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한 주간의 시작인 장입니다. 지금 개장한 지 이제 30분이 지나간 시간 속에서 시장의 흐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미국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를 2번 더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시사를 했는데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 표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연준 역시도 긴축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될 CPI 지표에 대해서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치에 따라서 금리 인상 횟수와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한지 오늘도 신세계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만나볼게요. 먼저 박나경 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이제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주말 동안 방송은 없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비롯해서 이제 외신 소식들을 많이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또 역시나 이 많은 트위터들이 또 올라왔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아직 해결된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또 새로운 이란의 제재가 이제 발효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국제 정세가 지금 많이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또 기업 실적도 이제 끝물이고 또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끼칠지 잠시 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들려드릴 외신 소식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장 신세계는 어떤 마스터님과 함께 할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장 하면은 선재 마스터님이시죠?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재 김우서입니다. 또 월요일입니다. 자, 화이팅들 하시죠. 네. 자, 월요일은 항상 중요합니다. 월요일은 항상 중요하고 아무래도 목요일, 금요일 날 움직임들이 다 끝난 상태에서 새로운 그림들 나올 수 있는지를 시장이 이래저래 보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하고요. 오늘 대응이 또 잘 돼야 꼬이지 않아야지 이번 주 한 주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여튼 함께 분석하면서 좋은 자리, 바른 자리 보도록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자 한 주간의 시작을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1시 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개장된 지 32분이 지나간 시각입니다. 현재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소폭 하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은 2,840포인트, 지난주 금요일장까지 상승 흐름에서 현재에서는 보합권 흐름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가면서 7,040선이 터치가 됐습니다. 좀 터치하면서 7,408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는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결국에는 1.16달러가 이탈이 되는 흐름 속에서 현재는 1.15840달러 선으로 0.16%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현재는 0.34% 밀리면서 1217.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장 아랫꼬리를 달았지만 음봉으로 마감이 됐죠. 현재에서는 69달러가 다시 회복이 되는 상황 속에서 69.10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가는 69.60달러 선으로 1% 넘는 강한 상승에서 지금은 그 상승세가 조금 비켜간 상황이죠. 0.67% 상승세인 69.1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락 출발한 뉴욕 증시에 대해서는 일단 나스닥은 상승 쪽으로 곧바로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는 주간에 좀 주요한 지표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박나영 캐스터 앞서서 일단 개장도 말씀을 드렸고 현재 부분에서는 외신 쪽 소식 어떨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요, 경기 확장세가 상당 기간 지속됐다고 해서 이 경기 침체를 기다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지금 너무 지금 경기가 좋다고 해서 앞으로는 이제 경기 침체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의 경기 확장은 금융위기 이후에 성장세가 매우 느렸다라고 말하면서 더 정상적인 경기 확장세 때 보여야 하는 생산 수준보다는 실제로 지금 낮았다라는 수준을 고려하면 더 확장세가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향후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 정상화를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좀 걱정스럽다고 발언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가 탄탄한 미국 경제의 상황에 빠져서 무역전쟁 무서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올 여름부터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TS 롬바드가 경고를 했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요, 시장이 무역전쟁 리스크에 대해서 무사 아니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유동성 상황과 달러 강세 현상이 시장이 좋지 않은데 무역전쟁도 미국의 중간선거 때까지는 격화될 전망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역 상황이다라고 또 우려를 나타내는데요. 이 시장은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고 또 기업 경영자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불확실성은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미루게 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역풍에 대한 월가의 불안이 근본적으로 과장돼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 역시나 CNBC에 따르면 PNC 파이낸셜의 최고 투자 책임자 발언을 방송을 했습니다. 네, 기업의 견조한 실적이 증시를 지배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현재 시장이 좀 두려워할 요인이 없는데도 스스로를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지금 너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S&P 지수가 올해 상승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기업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올해 S&P 지수가 6% 올랐는데 이 합당한 상승폭이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네, 미국 대기업 수익이 경기 호조와 감세 덕택에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이 자연적 인플레에 가격도 서슴없이 인상하는 모습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면서도 미안해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S&P 지수 기업의 순이익이 지난 2분기 연율 23.5%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가 됐다면서 이 같은 기간 매출 신장폭을 2.5배 웃도는 수준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활발한 수익 호조가 에너지에서 헬스케어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지금 모두 해당이 된다고 말하면서 이 덕택에 주가가 큰 폭으로 뛰고 또 애플 시총이 1조 달러에 도달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월가 강세론자의 발언입니다. 지금 이제 주가 하락을 5%에서 8% 여름에 정도에 하락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견을 했다고 CNBC가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강세론자로 알려진 페더레이티드 인베스터대 스티브 치아바론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발언입니다. 올여름 끝나기 전에 5에서 8% 정도 하락할 것이라면서 약세 흐름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투자할 만한 주식이 거의 없다면서 불확실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여름에 주가가 내려갔다라면서 무역 관련 악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의 연준의 9월 FOMC 회의가 발화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된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우려를 키울 수도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니온게이자의 신문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 확대에 따른 달러와 매수 움직임이 달러 엔 환율을 밀어 올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따른 우려는 달러 엔 환율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마켓워치 이제 보도 소식인데요. 미국 달러화가 지난 7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방향성을 잃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고용 지표에서 긍정적인 숫자가 물론 많았지만 달러화는 명확한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뭐 실업률도 4%에서 3.9%로 낮아졌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전월 대비 0.26%로 이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고용 지표에는 미국의 끔찍한 현실이 숨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 시장에 재진입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또 미국 경제가 완전 고용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자 숫자가 줄어들면 경기 호황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메르츠뱅크의 소식입니다. 미중 간에 지금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달러화 가치를 지탱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외환시장이 좀 갈피를 못 잡고 있지만 연준이 예상되는 방식으로 반응한다면 달러화 가치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미국의 수입품 물가가 비싸지고 또 미국 경제가 더 달아오르는 상황에도 연준이 일반적인 그런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달러 가치는 오를 것이다. 즉 자국 내 생산품이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 이럴 경우에 연준은 더 확고한 태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의 6월 제조업 수주 전월 대비 4.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상치는 0.5% 하락이었습니다. 네, 예상치 소폭 지금 상회했다는 소식이고요. 파운드화가 지금 하드 브렉시트의 우려로 하락했다는 소식 역시 전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 장관들은 잇따라서 브렉시트의 협상 결렬을 경고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리안 폭스 영국 국제무역부 장관은 브렉시트 협상이 불발될 확률이 타결될 확률보다는 높은 지금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 선데이타임즈 인터뷰에서 EU 관계자들이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여서 상황을 협상 불발로 내몰고 있다면서 합의 실패할 확률이 60%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3월 전에 양측이 협상에 실패를 하면 영국과 EU는 별도로 지금 미래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채 지금 브렉시트 이제 시대를 맞게 됩니다. 지금 탈퇴 협상이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영국 정부는 관세 부과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강조하면서 EU 회원국들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사실 또 EU는요, 영국의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지금 입장입니다. 현재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은 경제적으로 EU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둘 것인지에 대한 내부 분열된 상태라고 또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캐나다 달러 소식입니다. 지금 캐나다와 사우디의 경제적 긴장 속에서 캐나다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와 캐나다의 신규 무역과 또 투자 거래를 중단한다고 지금 사우디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캐나다가 사우디의 인권 운동가의 석방을 촉구한 데 따른 지금 반발인데요. 이 사우디는 주 사우디 캐나다 대사에게 24시간 내 출국할 것을 명령을 했고 또 캐나다에 주재한 자국 대사를 불러들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해외에 지금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또 이 부분들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프닝 이슈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달러에 대한 부분은 95선을 다시 돌파하는 흐름 속에서 많은 시장 분석가들이 현재 구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개장한 한지 12분 정도가 지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 FCC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9월물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 막바지가 이어가고 있고요. 추가 상승 여부에 주목을 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자, 현재 S&P 500도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2,842포인트 선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크루돌입니다. 9월물이고요. 사우디의 산우리안 깜짝 감소 전망 소식과 이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고가는 1% 넘게 올라왔었던 상황이지만요. 현재는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0.86%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도일 두 번째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살펴볼까요? 자, S&P 500 지수입니다. 일단 뭐 초반에 비해선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다라는 속보 함께 전달해드렸는데 지금 뭐 나스닥과 S&P 모두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여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슈 바로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들어보고 의견 구체적으로 전략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S&P 500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관망이십니다. 자, 관망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슈로 꼽았었던 저 제목은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냐 그 부분에 좀 의문을 던졌잖아요. 마스터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오늘 부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림들 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2843지수부터 그 다음에 아래 구간도 지금 2834지수 찍었지 않습니까? 네. 추가적으로 2830지수까지 열 수 있는 상단부 제약 막아내는 그림들 보는 거고요. 고가 높이지 못하고 혼조세 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어서 지금 얘네들 다시 시도하는 애들 꺾이는지를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래 구간들 건드리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추세 지지력들 받아내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고가 돌파 여부를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얘네들이 지금 상태에서 빠른 시간에 바로 고가를 다시 안착해서 시도하는 그림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더라도 얘네들 매수를 지금 잡고 배팅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부합 보시는 게 맞고요. 나스닥 또한 똑같은 위치고요. 그래서 극점을 높이지 못하고 혼조세 들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우선은 뭐 저한테 꼭 뭘 하라 그러면 저는 매도를 치죠. 매도 치고 고점 평단가가 바로 윗자리이기 때문에 위에 평단가 위에다 맞춘 얘네들은 최소한 약수익은 준다 이런 그림들이고요. 우선은 오늘 그림들 다 찍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찍었다고 보여서 그림은 대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나스닥이 지금 지키고 반등했던 자리가 이 자리죠. 그래서 아마 아래 구간들 막 왔으면 이 구간 내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 번쯤은 잡아보기는 좋았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고가 높이는 애들을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얘네들 부합 아니면 윗자리를 약간 건들다가 그냥 무너지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7424지수 위부터 더 치는 애들 보는 건 좀 무리스럽고요. 얘네들이 치려면 아래 구간 좀 지지되고 가는 걸 가야지 꾸준히 올라갈 수 있고, 얘네들이 배팅이 들어가면 다 물량들이 나와버릴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절대 매수 쫓아가지 마시고요. 오히려 얘네들 틱에서 이렇게 된다면 분봉에서 꺾이는 거 한참 걸리기 때문에 틱에서 얘네들이 방향성이 꺾이면 걔네들은 꺾였다 확인을 하시고 걔네들 고가에다 손재 잡고 한번 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의견에 맞다면 얘네들은 다시 추세 지지력들, 그 다음에 추세 상단부 건드리다가 그냥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다가 고가를 못 넘어가는데 맞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고 건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방향성을 갖는 애들이 아니라 금요일하고 지금 오전 중에 눌림 구간, 그 다음에 아시아 유럽장 눌렸었죠. 고가를 이제 높여가기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걔네들을 다시 뚫어서 안착할 수 있는지를 미장에서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고가를 돌파하는 걸 보는 건 좀 위험스럽고 차라리 고가를 높인 애들 차익 나오는 걸 보는 거. 뭐 그 정도의 관망 정도가 좋다고 봅니다. 뭐 지금도 약간 뚫긴 하고 있는데 여튼 쫓아간 거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개장한 지 뭐 이제 47분 정도 지나간 시간 속에서 두 지수 모두 상승 쪽으로 방향 잡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으로 보실 분들에 대해서 좀 조언 말씀을 주시는데, 일단 고가에 대해서는 좀 이미 자리가 나온 상황이고 고가 테스트에 대해서 좀 지켜보셔라라는 말씀입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오늘 관망을 들어주신 만큼 관망 관점으로 보합을 좀 예상하니까요. 그 흐름을 좀 위아래 가격 때 살펴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저희가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S&P는 지금 소폭 보합권 2843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7421포인트 선, 아직 뭐 말씀해드렸던 마소님 말씀하셨던 7420 지금 테스트 중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나스닥까지 함께 봐드렸습니다. 지금 지수에 대해서 문자 질문도 주셨는데 바로 좀 함께 해볼게요. 끝자리가 549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마스터님이 지금 관망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수는 매도와 매수의
적절한 위치가 있을까요? 아, 이 질문이 네. 좀 기준선을 알고 싶으실까요? 매도와 매수의 네, 그 기준? 사실 네. 이제 제가 관망 든 이유는요. 지금 제가 보는 그림이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이 제 입장에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테스트하는데 저한테 이걸 배팅하라면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자리 매도고요. 지금 자리 매도고 그다음에 중심 1차, 그다음에 하단부 이제 확인하는 게 2차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근처에서는 이제 추세 상단부가 이렇게 열려 있겠죠. 뭐 28,540 지수 정도. 근데 얘네들을 찍으러 가는 걸 배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쟤네들을 매수로 배팅할 거면 여기서부터 분할로 배팅하는 게 좀 더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을 정도의 그림은 쟤네들 배팅하러 가는 걸 제가 배팅할 수 없는 그림이라는 건 한마디로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림이. 그래서 얘를 돌파해서 갈 수 있는 그림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얘네들 오늘 부합 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더 큰 그림을 보자면 그냥 위에 한 40%의 확률로 위쪽 휩소를 건드릴 수 있는데 여튼 저한테는 이건 배팅하는 그림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고 아래 구간들이 더 확실하게 지지가 돼야 되는 거고 얘네들은 배팅이 들어가게 되면 물량이 빨리빨리 털릴 거라고 봐요. 한마디로 고점을 쫓아가다 물리기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돌파가 없으면 이렇게 뭐 넘어가겠지 하고 배팅 신고가를 올리는데 또 멈춰서 이렇게 있다가 물량이 슉 빼서 오늘 보합 들어버리면 완전히 물리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더 큰 그림으로 좀 더 여유 있게 배팅을 하고 싶으시면 어차피 얘네들은 신고가를 못 넘어갈 그림 때문에 지금 부담스러워하는 거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신고가를 넘어간 애들이 차익부터 보기 좋기 때문에 얘네들 지금 추세 그림들 보이시죠? 한번 이제 이게 5분봉인데 5분봉하고 T가 약간 오차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 추세선들 2860 지수 위에 하루 이틀 좀 더 기다려서 그냥 만약에 월요일 날 치게 되면 화요일까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맞다면 오늘은 고가를 못 치고 그냥 거의 안 움직이고 혼조세를 들 가능성이 높고요. 위 아래 구간 지지력을 한 번 더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한 수요일까지 만약에 급등으로 올라온 애들을 차익부터 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항상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추세도 중요한데 내가 그걸 먹고 확실하게 볼 수 있냐거든요. 제 기준은 이제 목표가가 보이냐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얘네들을 매수 추세로 인정할 수 있냐거든요. 그렇다면 우선은 지금 구간에서는 얘네들 이런 정도의 그림에서 온다면 추세 저항이 겹치는 구간들, 그러니까 28,600 지수, 2866 지수 정도가 되죠. 지금 얼추 봤을 때. 그래서 2860 지수 위에서의 눌림을 보고 걔네들을 입져잡고 끌고 내려가는.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고가를 여러 번 쳤기 때문에 얘네들이 일봉상에서의 그림도 상당부 제약들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지금 얘가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매도 치는 것도 매도 치고 오버를 할 수 있어야지 고점에서 매도를 치는 건데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망을 드는 거거든요. 고점에서 매도를 치고 얘네들을 놔둘 수가 없어요. 왜 신고가를 어느 순간 높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미장에서의 힘들이 강했기 때문에 오늘은 당연히 못 넘어갈 거라 보고 있는데 얘네들이 일봉에서 실제 오늘 치로 간다 그 자리를. 벌써 일봉상에서도의 추세 그림들이 거의 2856 지수 정도 되죠. 66 아까 뭐 틱봉 분봉하고도 같은 구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구간들을 지금 못 넘어갈 거라 봐서 얘네들은 보합일 거다 우선 보고 있는데 우선 고점을 오늘 변동성이 안 나올 거라는 가정을 두고 오늘 쫓아가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오히려 제가 친다면 얘네는 고가를 기다려서 추세 저항부터 건들기 시작하죠. 일봉상에서 추세 저항에서는 한 번도 얘네들이 실망을 준 적이 없거든요. 이제까지. 그렇죠? 이제까지 한 번도 실망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노리는 게 좋다. 그래서 2856 지수 위부터 그냥 되돌림을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관망에 대한 의견 안에서 매도적인 기준들 궁금해하시고 왜 오늘 지금 현재 맞선 이 관망으로 들어주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 쪽의 지수에 대한 설명도 들어보도록 하죠. 이때 2부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또 막바지에 가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워낙 또 애플이 강한 실적 발표였고 어떤 뉴스들이 정리되어 있을까요? 네. 네, 지금 뭐 개장 소식 때도 네. 앞에 프로그램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S&P가 여러 가지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좀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좀 인텔주가 조금 하락 견인을 했다는 소식이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S&P 같은 경우에는 좀 통신주가 최악의 성적을 보이면서 하락을 좀 견인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여전히 무역 전쟁 우려가 지금 기업 실적 발표에도 함께 이제 존재를 하면서 이 국제적인 정세들이 지금 조금 불안한 상황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주가 좀 하락 견인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반도체 이제 만드는 회사인 이제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하고 좀 경쟁이 좀 심화가 되면서 조금 힘들어진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뭐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끝물이다라고 이제 외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80% 정도 S&P 기업들이 지금 실적을 발표했고 이 평균 2분기 실적은 24%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20%였고요. 뭐 예상 외로 많은 기업 실적 호조들이 좀 나타났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었고요. 좀 대장주들이 좀 깜짝 하락들이 좀 나타나면서 시장에 좀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강한 경제 펀더멘탈로 지금 지지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강한 펀더멘탈 때문에 실적 호조가 나타난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제 기업 실적뿐만 아니라 무역 전쟁 그리고 통화 정책 그리고 앞으로의 중간 선거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프타 관련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캐나다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자동차 관세를 물릴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백악관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EU와는 뭐 좋은 방향으로 지금 해결을 좀 받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의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유예를 지금 한 상황인데요. 이와 좀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캐나다는 멕시코와의 3자 회담을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각자 이런 각계 전투를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각계 격파 작전을 하는지에 대한 외신의 분석은요. 이 멕시코와 일방적으로 정하고 난 다음에 캐나다에게 좀 일방적으로 강요할 지금 심산이다라는 분석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요. 이에 대해서 이 미국의 일방적인 지금 압박이기 때문에 이제 협상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 열흘 안에는 협상이 재개될 것 같다라고 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좀 수세에 몰리게끔 지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풀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미중 무역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좀 이제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좀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멕시코와의 나프타 회담 그리고 중국과의 이런 관세를 좀 더 어떻게 좀 풀어갈지에 대한 좀 이야기들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좀 소식이 나오는 대로 추가로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에 대한 외신 쪽의 소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69.60 라인까지도 상승을 했었던 상황에서 현재에서는 좀 소강 상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하고 다시 한번 오일에 대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서니 크루드오일 업앤다운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다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 다운이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대에서 더 빠질 자리가 있는 걸까요, 마스터님? 그냥 똑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지금 S&P하고 나스닥이 먼저 빠지고 있는데요. 네. 아까 그 자리에서 비슷한 그림이고요. 우선은 크루드오일 저희가 이제 바로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제가 리딩을 하고 왔었는데 저희가 전반적인 큰 흐름들 이렇게 봤었습니다. 7월 말부터 해서 얘네들 정확하게 이 자리 매도, 그 다음에 이 자리 매수, 아마 사인도 그렇게 드렸을 거예요. 월요일 날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여기 고가에서 매도, 그 다음에 68달러 찍으러 가는 거 본다. 그 다음에 애초에 뭐 이런 두 자리들 봤었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66.80까지 추세를 열었었습니다. 우리가 이날. 근데 걔네들이 이제 90에서 돌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서 제가 예상을 하기를 66.80까지 매도로 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1차 분할, 그 다음에 1차 분할까지 들어가서 다시 얘네들은 68.70까지, 68.80까지 끌고 온다. 그래서 69.10부터는 매도를 쳐도 좋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번 주 말에는 우선은 얘네들 50대까지 매도를 다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지원자 여기를 찍고 되돌림 주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오기 전에 했던 게 여기서 매도 한번, 그 다음에 얘네들 보합일 거다. 그 다음에 이 구간들, 아래 구간들 오면 매수를 잡는다. 그래서 얘네들 매수를 2번 치고, 그 다음에 익절을 하고 저는 왔었습니다. 자, 지금 그림은 우선은 얘네들 목표는 69.80까지 우선 열고 오늘 80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그걸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추세 저항들이 지금 자리에 놓여 있죠. 지금 60대.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막혀서 출렁거리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아직은 얘네들을 우선은 보합 정도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 나스닥이나 S&P보다는 좀 더 불리하겠죠. 아직은 그림이 다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끌고 왔던 애들이 마무리를 이 구간에서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부터 20대까지 보합을 뛸 거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지금 30을 안착하지 못한 애들이 먼저 7호를 먼저 찍는지 아니면 윗자리를 찍고 와서 눌리는지를 보고 있고요. 우리가 뭐 매매는 여기서 이제 여러 번 했고, 저희가 제가 이 아래 자리까지는 안 봐드렸었거든요. 우선은 10시 전에 제가 출발을 해서.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지력에서 매도의 매수, 그 다음에 아래 하단부를 한 번 더 체크를 했었죠. 얘네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한마디로 얘네들을 유럽장에 이걸 뚫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지키는 거죠. 아마도 제가 얘네들 지지력을 보라는 이유가 유럽 애들이 뚫었기 때문에 걔네들 물량 다 정리 못 들어갈 거다. 그래서 얘네들은 조만간에 70대는 다시 오겠으나 윗자리를 더 시도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중간에서 혼조세를 띄고 있어요. 근데 얘까지 그걸 들으면 좀 욕하실 것 같아서 관망에 들으면 욕하실 것 같아서 우선은 오늘 69.80을 맞고 매도를 대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네들 추세 저항이 계속 막히고, 그 다음에 추세 강한 저항점이 여기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시도를 하다 무너지는 꼴을 한번 보려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상단부 하단부 제약이 걸리는 얘네들은 확산의 보합권 매매 전략이 통한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대 70달러를 못 넘어가고, 그 다음에 69.80 매도에 20개 정도를 손절 잡던지 아니면 69.80 매도에 2호대가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분할을 하나 대기해서 그냥 20대에다가 맞춘다 생각하시고 이 단가를 이 위에다 맞추는 게 낫겠죠. 그래서 50대에 분할을 대기해서 매수가 세면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얘 매수가 오늘 끝나는지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그걸 69.80을 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좀 출렁거린 것 같아서 40, 60 맞고 매도를 한 번씩 쳤었는데 그 구간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그림보다는 이제 한 파동 정도 더 올라오면 매수가 끝나서 보합 혼조세 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싸워볼 생각이라서 우선은 반등시 매도 전략들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 다시 1% 넘게 올라갔어요. 네. 참고할 그림으로는 이걸 하나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겠지만 우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저항이 되는지 보겠다는 거구나, 선재가. 이 이야기고요. 저희 아래 구간들부터 얘네들을 정해놓고 온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 고가를 넘어가지 못하고 우선 혼조세를 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66달러는 제가 밑으로 빠질 때 못 깬다. 그래서 우리가 66.80대 지지력에 그 다음에 휩소가 생기더라도 66 초반대를 지지력을 받고 배팅 들어갔는데 걔네들은 일봉상에서 추세 지지력들이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추세 지지력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계산하에 얘네들이 거기에 뚫을 수 없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일봉상을 제가 일봉을 보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매도 배팅해서 먹을 때도. 왜냐면 일봉 보면 매수 힘이 세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매수로 뚫을 것 같아서 그런 거고 우선은 근데 아직은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얘네들이 롱포 보면 매수가 더 유리한 관점이긴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대위 관점에서 싸우기 때문에 아직은 뭐 롱포가 이렇게 남아있다 하면 모를까 제가 보는 매수 목표가 69.80대였기 때문에 69.10대 이상부터는 매도 치는 전략이 아니라 거기서 혼조세 전략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혼조세라고 믿고 싸우신 게 좀 더 낫겠다. 한마디로 이런 그림인 거죠. 한마디로 제가 보는 매도와 매수가 끝나서 이렇게 혼조세 띄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저한테 친다 그러면 얘 매도를 치고 그냥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분할대기에서 고점에다 평단가 맞춰서 얘 절반을 빼먹는다. 그래서 얘 보합의 절반을 딱 준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혼조세 든 거라서 그렇게 믿고 싸우시는 게 좀 더 유익하고 걔네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무래도 만약 이 사태에 대비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좀 더 유익한 싸움일 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가적인 그림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윗자리가 아직 변곡이 아닐 거라고 저희가 매도 배팅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걔네들이 이제 추세 상방을 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아래 하단부 지지력들은 68.70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맞나? 오케이. 네. 예, 70대 있다 보시면 되고 윗자리는 69.80대 있다. 그래서 위아래 배핀 대회에서 그냥 보합 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구간이 좀 혼조세 보여지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오일에 대해서 문자 질문 왔는데 역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끝자리가 3042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자, 크루드 오일을 69.80에서 90, 이 후반대까지 상승했다가 매도라면은 지금 구간에서 아주 짧게 매수 들어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네. 혼날 생각하고 여쭤봅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네. 아니요, 네. 회원님, 뭐가 문제냐면요. 네. 그림은 가장 먼저 올 때가 확률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인데 제가 지금 거짓말을 못 칠 거 아닙니까? 방금 전까지 제가 리딩을 드리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매매 어떻게 한다고 배팅하고 다 수익 청산하고 왔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벌써 상단부 2번을 쳤죠. 그러면 얘네들 안 봐도 다이버 같은 게 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얘네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얘네들이 이제 넘어갔으니까 칠 수는 있죠. 리스크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애초에 오전부터 얘 저항점을 뚫을 거라고 윗자리 매도를 드렸어요. 제가 얘 매도 치지 말라고. 예. 그러면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가 80을 못 쳤더라도 80도 아직은 가정이죠. 우리가 한 건 다 가정이에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걸 갈 때 한 게 아니라 얘 매도에 매수에 매도에 매수에 매도에 그 다음에 매도까지 이걸 다 미리 드렸거든요. 몇 시간 전에. 하루 이틀 전 아니면 뭐 10시간 전에 드렸단 말이죠. 근데 어차피 얘네들이 이렇게 제가 본 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좋은 그림이지 가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손을 대는 거거든요. 얘네들 저항 벌써 3번의 고점입니다. 지금 물리시면 2시, 3시까지 들고 계셔야 돼요. 유럽 애들 빠져나갈 때까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유럽 애들이 올려놨습니다. 유럽 애들이 얘를 배팅해놨어요. 고점을 높이는 노력을 한번 했습니다. 안 돼서 저가에서 다시 진입 들어갔습니다. 고점을 안 높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잡으라 그랬어요. 빼먹고 다시 잡으라 그랬어요. 뭐 아래 구간에서 잡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잡으라 그랬어요. 왜? 자극 안 할 거니까 지금 당장은. 그래서 고점을 한번 높일 거라 해서 얘 배팅하고 제가 방송국 이제 달려왔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심리적으로 우선 유럽 애들이 얘네들 배팅하다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애들은 얘네들을 지키니까 하단부를 못 내려요. 그럼 얘네들은 확산보합이죠. 그리고 중심 근처에서 지금 매수를 치겠다는 거죠. 중심 어딥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따라오고 있겠죠. 얘 부분이 중심이겠죠. 매물대의 중심. 69점 초반대들. 자, 얘네들 배팅했는데 얘가 바로 안착을 못한다.
유럽 애들 빠져나갈 때까지 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바로 아래 하단부 7, 5를 먼저 온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20을 못 지키면 바로 7, 5까지 그냥 밀립니다. 바로 여기서. 그래서 얘네들은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얘를 가겠다고 배팅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얘네들 매수로 올라가는데 고가가 아니라면서 매도 사인 주고 매수 주고 매수 주고 이걸 왜 했냐면 얘네들은 이렇게 약한 쪽으로 먼저 치기 위해서 지금 혼조세에서 뛰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 차라리 매수 칠 거면 지금 상태에선 매도가 나요. 매도 분할이 났습니다. 똑같다 그랬죠. 나스닥하고 S&P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못 보니까 다 보이면 보이겠지 하시는데 정확하게 보이는 게 있고요. 확률적으로 확률이 높은 애들 있고 분할로 싸워서 무조건 수익 줄 만한 애들 있고 분할로 싸워서 위험할 수 있는 애들 있고 손절을 잡고 배팅해야 될 애들 있고 분할해야 될 배팅할 애들이 있습니다. 오늘 고가를 높이더라도 우리는 얘네들 추세 저항에 맞고 싸운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생뚱맞게 왜 얘네들을 무리수 두고 얘네들을 고점 테스트하는 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많은 시간을 놔두고 그쵸. 벌써 한 6시간 동안 논 애들 6시간 동안 제가 여기서 배팅해서 먹은 틱수가 140틱이었습니다. 수수료 제외하고 같이 배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럼 여기서 단타한 게 140틱이에요, 여러분들. 140개를 준 거 제가 그중에서 다 먹지도 않았을 만한 애들 위에 확상 있고 중심에 놓은 애들 그래서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먹을 수 있는 걸 치는 거고요. 오늘 주력은 뭐다? 얘네들 추세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입니다. 가장 손절도 작고 얘네들 69.80 저항에 그 다음에 최대치 70.25 분할 저항. 그래서 69.80을 맞고 매도를 쳐서 80부터 20까지 핵심 보합 듣는 게 오늘 주력 그림이다. 그 중간에 매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얘네들의 움직임들이 약간 낮아져서 70대까지 누를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얘네들 여기서 쫓아가는 거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전략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 시 매도적인 부분이라면은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매수로 들어가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왜 기대를 하는지 그 안에 가격대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신 쪽의 크루드오일 이슈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다양한 부분들 오일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 텐데, 자, 박나희 캐스터 외신 쪽에서는 크루드오일 소식 어떻게 정리돼 있을까요? 네. 네, 지금 오일은요, 이 사우디의 의회에 지금 증산이 아닌 감산 소식과 또 미국이 지금 시추를 하는 이 부분이 좀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 속에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상승을 했다고 해도요, 2018년에 최고점인 이 $80 이상을 상회했던 그 부분까지는 아직 10%가 모자르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제 이란 제재. 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냅백이라고 해서 제재 복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을 시행하겠다라고 백악관에서 이 폼페이오 장관이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동부 시각 7일 0시부터 이란에 대한 통화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수출 제한들이 지금 발효가 됩니다. 이 부분에는 좀 많은 다양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일 부분에서 언급드리기엔 너무 내용이 좀 많지만 이제 미국 통화 그리고 이란 통화가 이제 지금 거래가 지금 불가능하고요. 귀금속, 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품 수출들이 지금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 사재기도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란에 지금 혼란이 야기가 되면서 미국의 의도대로 지금 수출이 좀 제한되고 오일 가격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좀 시장은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가 7월 달에 1,029만 배럴을 생산을 하면서 이 이제 예상치였던 전달보다 20만 배럴 이제 감소치를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우디는 적정한 수준의 증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우디가 이를 조금 계산적으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시장의 이제 시장의 분석이 있는데요. 사우디는 이미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최대 규모의 맥시멈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제재를 하길 원한다는 걸 알고 있고 이 부분은 바이어들이 이란 오일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걸 자꾸 보여주려 한다. 즉 쉽게 말하자면 이란이 없이도 오일 시장에 이란이 없이도 잘 굴러간다. 즉 이란의 영향력을 좀 계속 죽이고 싶어하는 미국의 의도라고 지금 이제 외신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우디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사우디가 오일 가격을 50불로 이제 50달러로 낮추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서 이런 증산이 아닌 감산을 한 것으로는 예측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 오일은 중국에 지금 주요하게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 또 인도와 주로 이제 유럽에 한 20% 정도가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란 오일이 지금 수출 제한을 받으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예상은 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이 별로 없을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미국의 의도다라고 지금 외신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드린 바 같이 이란이 계속해서 이제 경제 제재까지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일과 또 여러 가지 금 가격에도 큰 영향을 지금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과의 지금 무역 전쟁은 아직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캐나다와도 아직 나프타로 지금 대립을 빚고 있고요. 또 지금 이란에 대해서는 더욱더 11월이 되면 2차 제재가 이어질 것으로 지금 시장이 예상되는 만큼 이란 국민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일 가격에는 더 많은 변동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외신 소식까지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란 제재가 계속적으로 부여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격대에 있어서도 여전히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질문 상담 도와드릴게요. 유로에 대해서 좀 질문을 유튜브를 통해서 주셨는데요. 자, 지금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달러 인덱스가 95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는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은요, 95.16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유로FX 질문입니다. 유로가 지금 매수 진입해도 될까요? 추세 전환한 것만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네, 유로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유로 같은 경우에는 1.15640, 뭐, 이 정도 가격대에서 좀 찍고 반등을 현재 가격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런 가격대 변환이 추세로 좀 전환이 됐을지 혹은 현재 부근에서 매수적으로도 들어가도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맞선 유로FX 현재 구간에서 매수 진입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뭐 지금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네. 좀 약간 늦죠. 저도 이제 저희가 리딩할 때 사인을 못 드리고 왔어요. 이 구간대 이제 추세 지지력만 이렇게 그어놓고 근데 무섭다. 아직 무섭다.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 끄어놓고 아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인은 저도 못 드리고 왔고요. 그냥 얘네들 돌리는 거 보고 들어가자, 틱에서. 그런데 이제 돌리기 시작했죠. 1.16180대까지, 120 전까지 반등을 노리는 그림은 배팅해봐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인 그림들, 눌림이 아시아 유럽장 반등에 그 다음에 유럽장 후반부터 매도 눌림을 봤었어야 되는데, 오늘 또 가다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덜 와서 얘네들이 그냥 꺾였어요. 그림 자체가. 그리고 지금 보자면 제가 볼 때는 이 구간대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 얘네들 눌림 매수 배팅을 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 거고요. 대신 아래 구간에서 좀 많이 출렁거리다 얘네들이 이제 돌파하기 시작을 했죠. 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추천드리는 그 기법상의 하나가 있습니다. 전 저가와 전전 저가를 건들고 눌린 애들이 변곡이 생길 가능성을 둔다. 한마디로 전고가를 저항하는 애들은 거의 다 눌린 구간들이 계속적으로 있다가 그냥 다시 추세를 유지하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약간 깼다가 얘를 돌파하고 지지력을 받았죠. 그래서 이미 출발은 이 정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얘네들 채널을 오랫동안 유지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바로 배팅 들어가려면 우선은 밀리더라도 그냥 홀딩해서 가느냐, 그 다음에 저가 아래다가 단가 맞춘 싸움을 해야 되는 마음이 생겨야지 배팅이 가능하겠죠. 우선 오랜 기간 동안 채널을 유지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지지력들 받아내서 약간 눌렸을 때 들어간 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을 거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항상 그겁니다. 그냥 배팅해놓고 안 봐도 그냥 알아서 수익이 나 있을 건지, 그 다음에 본인이 불안한 감이 없을 건지입니다. 근데 우선은 얘네들 고가에서 바로 돌파하는 걸 지금 또 보다가 얘네들
출렁거리는 거 보고 있는 게 두렵다 그러면 안 잡히더라도 좀 눌림을 대기했다가 다시 배팅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1.16-200 대까지 반등 여력을 노리시는 게 1차적으로 좋다. 한마디로 일봉상에서의 큰 그림들 얘네들을 깨서 다시 얘가 오늘 무너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 방에 오신 분들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너졌다 하는데 하방 경직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출렁거리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합권들 노린다. 그래서 아직은 바로 저가를 깨고 다시 올라와서 혼조세에 있는 애들. 한마디로 달러는 더 강세라 그랬죠. 제가 네. 95지수 이상으로 간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 어차피 추세는 좀 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제 반등해주고 혼조세 띄고 뭐 이렇게 네. 노는 애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걔들만 좀 노리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매수 접근은 가능하지만 일단 심리적으로 조금 남아있지 않은 공간에서 좀 불안하신 분들은 일단 단가를 좀 낮은 가격대 다시 한번 좀 잡아보시고 1.16 초반대까지 끌고 가실 수 있는 목표가까지 설정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신세계 1시간 동안 지수와 오일 그리고 유로FX까지 다양한 전략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손재만 마스터님 오늘 월요일장이었습니다. 네, 어떠셨을까요? 네. 네, 요즘 뭐 쉽지는 않습니다. 장들이 항상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한 6시간, 3시간 지나면 또 그림들이 바뀌어서 전략을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항상 저희가 하면서 힘을 드리는 건 그겁니다. 이거를 이런저런 이유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손실보다는 손실보다 수익에 한 5배수, 3배수가 많을 때는 배팅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심리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항상 심리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리값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배팅했을 때 본인이 불안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필히 수익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심리적인 대응, 그 다음에 전체 흐름에 대한 파악들 좀 더 심도 있게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손재만 마스터님 수고 많으셨고, 박나영 캐스터, 네, 마지막으로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서요, 지금 미국, 중국, 이제 무역전쟁 한 달 정도 됐는데, 우리가 이기고 있다.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중국 증시는 4개월간 27% 떨어졌지만, 미국 증시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로이터에서도 속보도 이제 무역전쟁이 이제 달러를 계속해서 지지하면서 중국 증시는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네, 소식도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지금까지 이어온 상황이고 예견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서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로이터에서는 또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좀 미국에 지금 이런 공격에 지금 몰리면서 앞으로 어떤 지금 대응을 할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도 아마도 이제 이란에 대한 제재가 이제 곧 시작되는 만큼 이란 관련된 소식들이 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일도 함께 여러분들께 외신 소식 전달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